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후 4시 3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과연 현대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장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왜냐? 자, 그동안에 15%에 대한 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곧바로 10%에 대한 이 보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를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이뤄지고요. 24일부터 해서 150일 동안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에다가 이 관세를 부과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자동차 부품 관세 같은 경우는 15%에 대해서 무역 확장법에 대한 부분들이 예시로 들어가지고 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또 10%를 부과를 했을 때 122조에 따라서 관세를 10%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25%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지만 어떠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까? 보시면 백악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임시 관세가 면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15%의 관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은 기존의 이 관세와 그대로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또 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 방향성과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에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어떠한 물량 변화를 가져가면서 현대차를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보시면은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도지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마감을 했고, 매수하려는 힘과 매도하려는 힘의 균형이 동일한 상태에서 끝났다. 그러면 당장의 월요일장 시초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죠. 시초가에서 갭하락하느냐 갭상승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추세적인 부분들 보더라도 그렇고, 저는 외인들이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34만 주가량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월요일장부터 어떠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일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IR에 대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IR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23일부터 아시아 27일까지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유럽에서는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IR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정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인들의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외인들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외인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근 안에서의 추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이 왔다고 한다면 54만 주가량의 매수세와 8만 4천 주, 9천 주가량의 물량 이탈이 있었지만 또다시 12만 주가량의 매수세, 그리고 34만 주가량의 물량 이탈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월요일장에서 그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급등 이러한 움직임은 아니고요. 또 윗구간에 묶여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엄청난 물량에 대한 분들이 윗구간에 또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안에서의 이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 평단가에 맞는 이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긁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이 변동성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엄청난 이 물량을 집어 넣으면서 계속해서 외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 또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에 대한 물량을 봤을 때 어때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심지어 신용까지 활용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물량이 따라 붙었을 때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빚을 내서 투자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심리적으로 더욱더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결국은 불안해서 매도세가 출회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물량을 한 차례 털어내야지만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한 차례 만들고 나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안에서의 이 대응들을 미리 준비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이 시장의 이 움직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보시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선물에 대한 포지션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롱 포지션에 대한 물량을 엄청나게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숏 하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을 6조 이상의 물량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5천억까지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조에 달하는 이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이 롱 포지션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만기일이 도래하죠. 그러면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만기일까지는 충분히 올려 세울 수 있는 부분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는 콜옵션 물량이 이탈하고 있고 풋옵션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라가는 움직임, 다만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 콜옵션 물량이 이탈하고 있고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자 풋옵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 대한 분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번으로 현대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당장의 월요일장 곧바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한 차례 눌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이 있고, 외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또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대응이 필요하다 하면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나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외인들의 포지션 이런 물량 변화에 대한 분들 체크하고 나서 자료까지도 문자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께 남겨놓고 나서 함께 좀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외인들의 포지션이 좀 변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지금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247만 주가량의 이 공매도 잔고 1조 2천억에 달하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담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결국에는 이들도 더 이상 공매도 잔고를 늘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빠르게 갚아나가면서 쇼커버 물량이 유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쇼커버 물량이 유입이 됐을 때 이때 움직임처럼 다시 한번 숏스퀴즈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 대응들을 미리 준비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대라고 남겨놓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전부 다 여러분께 이 대응에 대한 프로연 시점이 왔을 때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속 올라간다고 손 놓고 있을 건 아니고, 이 분봉으로 체크해 봤을 때 어때요? 이 안에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남들 뭐 수익 볼 때 나는 수익 못 보고 있네, 이 불안감을 느낄 게 아니라 이들은 이 변동성 안에서
고점과 저점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46만 원대부터 52만 원 이상까지 10% 이상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10% 이상의 변동성에서 몇 번만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도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비중 조절을 토대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 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 10% 수익 볼 거 30% 이상의 수익을 30% 수익 볼 거 10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유를 드려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함께 할 테니까 빠르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댓글로 신고가 신고가 갱신하자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만 한 차례 남겨놓고 나서 함께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하면서 대응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죠.